자, 오늘은 1월 6일입니다.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다들. 새해 복 많이 많이. 저는 집에 와서 내일 미팅 할 건이 있어서 미팅에 그냥 갈 수 없으니 좀 기획 같은 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. 날이 너무 추워졌어요, 여러분. 이번 겨울이 별로 안 추웠거든요? 어쩐지 안 춥다 싶었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오늘 아침 수업 가는데 영하 5도인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영하 5도. 작년이 워낙 추웠어서 올해는 생각보다 버틸만 한 것 같아요. 올해 좀 덜 추운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쵸? 지구온난화 때문인가? 아니면 제가 좀 각오를 해서 그런가? 그래서 올해 롱패딩 입은 사람도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. 롱패딩 걸을 때 너무 거슬리지 않나요? 저는 막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걸어야 돼서 롱패딩을 못 입겠어요. 그 다리가 걸거치는 게 너무 답답해서. 저는 이제 서울에 와서 남들이 뭐 입고 다니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. 워낙 특이한 사람이 많고 이렇게 막 인구가 밀집된 도시잖아요.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에 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.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 튀고 싶을 수 있고 누구나 뭔가 나로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사람들이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옷을 특이하게 입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웬만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눈에 띄지도 않아. 그러니까 내가 뭐 레그오머를 하든 뭐 양말을 신든 뭐 사람들이 뭐 관심 있겠어요? 전 과일사 제 사랑 리파 과일사로 리파 열심히 마사지 하면서 제가 인스타 영상 올린 거 보셨나요, 여러분? 인스타에 이 과일사를 이용해서 얼굴에 작아지게 만드는, 부종을 빼고 작아지게 만들고 순환을 만드는 방법을 좀 올려놨어요. 근데 실제로 요즘 이걸로 수업을 많이 해요, 여러분. 너무 좋아요. 제가 얼마 전에 소개팅을 2번을 했어요. 보고 계시면 어떡하지? 근데 다 잘 안 됐어요. 그러면서 또 저에 대해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.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는 어느 정도 나와 체력과 에너지 레벨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를 알았어요. 예전에는 내가 활발하니까 상대방이 좀 조용하고 누워있고 에너지가 낮아도 괜찮다 생각을 했고, 활발한 거는 뭐 당연히 좋고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, 생각보다 제가 막 활동적이지 않고 막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. 제가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가진 에너지가 좀 크다 보니까 그 에너지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막 설명은 못하겠지만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 느껴지는 그 에너지의 크기가 있어요. 기력이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저도 작은 편이 아니어서 뭔가 저 사람의 에너지가 나한테 너무 잡아먹히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나랑 있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도 기가 좀 빨린다 해야 되나?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저는 좀 그게 제 회원이라면 제가 너무 보듬어주고 그 에너지를 더 이렇게 끌어올려줄 수가 있는데, 이 남자로서, 이성으로서의 매력은 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그걸 첫 번째로 깨달았고, 근데 다 매력 있는 분들이었어요. 두 번째로는 내가 많이 바쁘구나, 생각보다. 내가 일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. 일을 생각할 게 많고 한참 바쁜 시기였는데 처리해야 될 게 많아서, 그러다 보니 이 소개받았고 연락을 하는 게 저한테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더라고요. 그랬어요.
그래서 오히려 그 소개받은 분들한테 되게 죄송했어요. 그분들은 아닌데? 뭐 나도 별로였는데? 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것과 별개로 그냥 조금 더 준비되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열려있는 분들을 소개받으셨다면은 그분들도 더 좋고 행복하고 시간도 절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소개해주신 분들한테도 조금 잘 되지 못한 게 죄송하죠. 다들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소개를 해주셨겠어요. 우리 민채쌤 잘 만났으면 좋겠다 하셨을 건데 죄송하죠. 그래요. 그렇지만은 저는 아직 연애를 할 생각이 있어요. 여러분, 지금 솔직히 이 나이가 너무 아깝고 저 벌써 이제 저 33살이에요. 충격. 이 나이가 아깝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고 저는 지금의 제 열심히 관리한 이 얼굴이 아까워서 연애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남자친구가 없으면은 제가 자꾸 막 오히려 마음이 막 별로예요. 막 누가 막 다가와서 흔들어 이러면은 이 사람 괜찮나?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렇잖아요. 막 혼자 이 사람 사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본 적도 있고 좀 저 사람도 괜찮아 보이네?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아니 혼자 괜찮아 보이네 했다가 별로네 했다가 이런 것조차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. 차라리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남자친구 외에 사람들은 다 너한테 남자들은 다 돌멩이거든요. 돌멩이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보지 않으면 돼요. 다 칼차단까지는 아니지만은 당연히 이제 선을 잘 긋죠. 그렇게 하고 그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남자친구 만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을 막 퍼부어주고 싶어. 막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까지만 싫어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무조건적으로 저는 그 사람 편이 돼주고 싶어요. 뭔가 남들이 봤을 때는 잘못할 수 있지. 그래도 뭔가 아닐 수 있지. 그래도 나는 그 사람 편인 거예요.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거예요. 내 울타리 안에 넣어서 내가 내 새끼인 거죠. 내 새끼. 물론 뭐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는 선에서 하겠지만은 나는 내 사람을 지켜야죠. 내 편. 내가 그 사람 편이 돼줘야죠. 좋겠다. 나랑 만날 사람 너무 좋을 것 같아. 전 진짜 잘해요. 생각보다 화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. 또 모르지. 근데 또 이 사람의 궁합이라는 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나도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일 수 있는 거고 합이라는 건 다르니까 중요하고 그치만은 그리고 만나봐야 알아요. 여러분, 썸을 탈 때는 연락을 하거나 썸을 타고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을 때는 좋은 사람인 척하기가 너무 쉬워요. 좋은 사람인 척하기가 쉬우니까 다 괜찮아 보여. 어느 정도까지는 연기를 할 수 있어요. 너가 좋아하는 사람인 척 할 수가 있고 결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숨길 수가 있는데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? 근데? 어느 정도의 결핍이나 콤플렉스는 저는 대부분 현대인은 갖고 산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표출하고 이 사람의 결핍과 콤플렉스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, 내가 안아줄 수 있는지, 나에게는 그게 치명적이지 않은지, 그 사람의 단점이나 콤플렉스가 그게 결국 궁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왜냐면은 완벽한 사람은 없고 나도 완벽하지 못하고 나도 콤플렉스와 결핍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서로가 안아줄 수 있는 게 맞아야 되잖아요. 그런 걸 알려면은 저는 일단 깊은 관계가 되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
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서, 왜냐면 사랑하고 내 애인이니까 이해하려고 하면서 내 인내력도 늘어나고 내 인류애가 커져요.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 자체가 더 깊어지거든요. 저는 실제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힘들고 되게 금쪽이 같은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언니를 이해하려고 하고 너무 좋아하니까, 언니를 좋아하니까 이해하려 하다 보니 이제는 그런 금쪽이, 당연히 이제 지금은 지금도 너무 잘 지냈고 사랑하고, 지금은 언니는 더 금쪽이 행동도 별로 하지 않아요. 언니 사랑해. 근데 다른 금쪽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그 언니의 그때가 오버랩이 되면서 그것조차 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내가 안아주고 싶은, 보듬어주고 싶어요. 그런 사람들도. 그러니까 내 인류애가 커지는 거죠. 어찌됐건 그 결핍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내가 성장을 하고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편안해지고, 그런 것들은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잖아요. 좀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. 그리고 어떤 사람이면은 그 결핍이 너무 결핍이라 해야 되나? 그 애착 유형이라 해야 되나? 아무튼 그런 것들이 너무 치명적일 때가 있어요. 나를 너무 못 살게 군다던가,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? 아니면은 너무 나를 외롭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, 그런 거는 나랑 안 맞는 거잖아요. 이제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생길 거예요. 그럼 그걸 알게 되겠죠? 그러면은 또 나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, 그러면서 안 맞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, 이걸 썸 탈 땐 절대 모르는 거죠. 썸을 3달을 타도 모를 수도 있어요. 이런 깊은 결핍 같은 것들은. 그러니까 근데 결핍이 만약 드러나지 않는 관계다 하면은 그것도 저는 좋은 궁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내가 다 충족시켜줄 수 있으니까. 예를 들어서 막 연락에 엄청 예민한 불안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 있는데, 만약 내가 연락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. 어딜 가도 막 칼답을 하고 막 사진 다 찍어서 보내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은 나랑 있을 땐 불안한 틈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 좋은 궁합이고. 그렇죠. 뭐가 됐든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고, 나와 잘 맞는지, 또는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컴플렉스나 단점이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건지, 그게 그 서로의 이 빈 부분이, 이 핏이 잘 맞는지, 나는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으면 협이 이렇게 척 맞는 거니까, 그런 것들 그거는 만나봐야 알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막 썸 재고 따지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부딪혀 봐야 된다는 주의. 지만은 여러분,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은 체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. 사람은 고쳤을 수도 없고, 뭔가 어떤 부분에서 아니거나 쎄하다는 걸 느꼈으면은 대부분의 다른 방면에서도 쎄할 가능성이 높죠. 예를 들어 도덕성 같은 부분, 도덕성은 뭐다, 준법 정신,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것도 결이 잘 맞으면 괜찮아요. 막 말 못듣게 하는 애들끼리 만나면은 괜찮아. 근데 나는 말을 착하게 하는 사람이고 착하게 해야 마음이 편한데 말을 못듣게 하는 사람 만나면 힘든 거지 뭐. 그렇습니다. 잘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, 각자가 26년에는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잘 맞으시면 좋겠고, 애인이 없는 분들은 잘 맞는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고. 제가 연애 상담을 진짜 잘해주거든요, 여러분. 상담을 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DM을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잘 성심성의껏 유튜브를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진짜 팩트와 공감과 저의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봤잖아요. 제가 회원분들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이성이 됐든 저의 인사이트를 통합을 해서 잘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재밌겠다. 제 친구들을 제가 많이 이제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
오늘 이만 여기까지 할 거고요. 그래도 우리 왜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? 그래서 한번 주절주절 얘기해봤어요, 여러분.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건강하시고요. 이걸 보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따뜻한 물 드시고요, 여러분. 물이 있어야 물이 순환이 돼야 림프도 움직이고 얼굴도 작아지고 건강하고 염증도 줄어들고 그쵸? 좋습니다. 자, 잘 지내다가 또 만나요, 우리 여러분. 감사해요. 사랑해요. 안녕.